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부터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90불대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 주가는 오늘 아침에 8,700포인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수출입니다. 수출은 지금 월간으로는 53.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77억 5천만 불. 그래서 이게 84년도 한참 수출이 잘 될 때 84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4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에서는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가 다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미차 전지라든지 이런 12개 분야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를 지속한다면은 연간 수출액만 9천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 9,500억 불로 상회 그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1조 불까지 수출만 1조 불을 달성하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명실공히 세계에서 5위 수출국을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가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석유료가 5월 달에 24.2%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3.1%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그 최고 가격제라든지 또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 0.6% 낮춰져 가지고 3.1%였고,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3.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요 세 가지가 먹거리 물가라 그러는데, 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2%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그동안에 담합에 대한 제재라든지 업계 할인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민생 물가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향후에도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저희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할인 지원, 납품 단가이나 공급 확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물가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여름철에 폭염이나 폭우에 따른 또 우리 먹거리 물가, 식품, 재료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난 39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인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5월 28일부터 확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신선난도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해서 이 계란 가격 반드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닭고기도 최근에 그 AI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닭고기 자조금 등을 활용해서 납품 단가를 인하해서 최대한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드시는 육종 그리고 마른 김 같은 경우도 할인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먹이에 수산물이 잡히지 않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차질 없이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93.4% 지급해서 5조 7천억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향후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박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여객차, 경유, 농림,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
상향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원 한도율도 52.8%로 해서 기존에 15.4%에서 대폭 상향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BTS 등 대규모 공연 행사 시 저희들이 늘 이렇게 단속도 합니다만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에서 9일간 관계부터 합동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위생이나 가격 담합 행위 등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호텔업 등급 결정에 있어서 평가에도 반영해서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국가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바가지 요금, 불공정 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은 그런 행위에 적극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요소수의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요소 같은 경우도 공공비축분을 5월 29일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용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저희들이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좀 조정을 해서 국고채 시장 안정을 통한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윅비 자금 유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69억 불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복귀 계좌 정권 계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7만 계좌에 대해서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하여튼 민생 물가 안정, 서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국채 외국인 매입이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진 국제 글로벌 국채 지수의 편입 때문에 해서 늘어나고 주식 시장 쪽에서 좀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위 의제이긴 한데 과징금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어떤 10%를 지급한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땡땡 회사에 그 간부인데 네. 내가 담합을 실행 책임을 졌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예, 지금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 회사 다니면서 막 담합을 몇 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신고했어요. 그럼 포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도 포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합 가담자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그 행위를 좀 주도했다든지 아니면 고발 후에 공정위와 협조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든지 협조 후에도 또 담합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아닐 테니까 적절하게 감액하면 될 텐데.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익이 그 직원한테 기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담합 행위를 내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해놓고 하면은 그건 좀 그런데 회사의 직원이면 주동을 하더라도 이익은 회사에 기속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을 제대로 해주는 게 맞겠죠. 포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처벌도 감면하고요. 예.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대통령 이실직고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출연하신 거지 동원돼서. 네. 어쨌든 어떤 불법 행위,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규칙을 어기는 것도 문제인데 어겨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는 길 가는 사람 소매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소매치기하고 날치기하고 강도질에서 뺏는 거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다음 산업부 진행하시죠. 네, 에너지 수급 동향 및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